언니야,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졌더라고. 항상 따뜻하게 입고 아프지 말고. 언니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거 알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좋은 생필품은 필수지. 필수고 정말 중요한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백설공주의 독사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랑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는 백설공주의 독사가가 사과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쁜 생필품을 쓰게 되면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 독사가 안에 사과에 비타민C라든지 그런 거, 식이섬유 이런 게 몸에 좋은 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지만 몸이 나빠지는 것처럼, 위험해지는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언니 선택해봐요. 이렇게 독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몸에 좋은 영양가가 많은 사과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언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이거는 싸고 흔해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곳은 한 곳뿐이야. 그죠? 모든 생필품도 다 깨끗해지는 데는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 안에 이렇게 독이 한 거 들어있는 거죠. 근데 광고나 연예인을 통해서 이거를 예쁘게 탁 포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생필품들이에요. 이게 아메이죠. 그죠? 아메이 생필품. 알고 이걸 선택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거든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과인 줄 알고 이 독사과를 먹고 바르고 애들한테 주고 발라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아프더라는 거죠. 계속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는 걸 나는 본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일은 너무 의미가 있다. 누군가는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거거든요. 정말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이때까지 써왔던 일상 속에 쓰는 생필품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일까? 여기에 속한 것일까? 정말 이럴까?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소독약, 포비돈이에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휴지잖아요. 휴지 중에도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봐봐요. 색깔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휴지 속에 들어있는 형광증백제예요. 이거 휴지로 우리 코도 닦고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엉덩이도 닦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표백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거든요. 원래 이건 제가 쓴 아메이 휴지인데요. 이렇게 표백제가 없는 거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도 있잖아요. 고추장, 된장 같은 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통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게 색소가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하려고 비타민 같은 거 한 번씩 피곤할 때 사 먹죠. 약국 가서. 그죠? 그러면 그게 비타민 자체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식물 속에 있는 비타민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에 있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죠? 뽑는 순간, 뜯는 순간 소멸되기 시작해가지고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가공하는 그게 기술인 거거든요. 자연의 비타민이라지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 합성이라든지 석유 아니면은 그 전분에서 추출한 그런 것들은 흡수되는데 오히려 우리 몸에 영양소를 뽑아가지고 같이 산성도를 맞추기 때문에 꼭 안 먹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태워봐야 돼요. 자,
지금 좀 많이 사람들이 먹는 건데요. 이거 한번 태워볼게요. 집에 먹는 거 한번 태워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보이세요? 소리 들려요? 이게 우리가 먹는 비타민, 약국에서 사 먹는 비타민이거든요. 길다랗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크게 냄새는 안 나요, 그래도. 근데 다른 건 어떠냐면, 막 고무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불장은 한 오줌 싼데. 불장은 한 오줌 싼데.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비타민이거든요. 불 붙었잖아요, 그죠? 내가 옆에 사람한테 냄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볼게요. 냄새 맡아봐, 그자. 소감 말봐, 냄새. 이거 어떤 향이야? 찌릉내? 들어줘, 언니. 이거 완전 고무 다라이 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네,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식물로 만든 거는, 요거는 아세로라 체리로 만든 거잖아요? 내가 먹는 거. 이거는 그럼 어떤 냄새가 나냐면, 이거는 약간 단 냄새. 이것도 물어볼까요? 뭐, 뽑은 냄새? 뭐 구운 냄새. 맞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비타민을 왜 먹어요? 피곤하니까 건강하려고 먹잖아요. 그죠? 근데 비타민을 잘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런 태우니까 불이 막 붙고 연기가 나고 고무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고 막 역한 냄새가 나는 저런 비타민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생명을 연주한 오케스트라 신진대사 이 책에 보면요. 저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화학 영양소. 그죠? 우리 몸,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화학물질 영양소다. 오히려 망가뜨린대요. 그리고 영양의 균형 4번. 영양 균형을 깨뜨려서 건강이 어떻게 하다고요? 부적합하다고.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우리 몸을 엉망진창으로 교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뭘까? 이거 돈 주고 근데 사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거의 시중에 있는 것들은 90% 정도고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망률을 5%나 높인다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 독을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영양소는 그럼 뭐냐? 우리가 자연에서 햇빛이네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거든요. DNA를 복구시키고,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고, 이 사진이 바로 우리 DNA 사진이에요. 그래서 손상이 되면 이게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건강한 세포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세포가 두드려 맞아서 공격당해서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생겨요. 근데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마트에 있는 이 비타민 미네랄 보충식품이 그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손상된 DNA를 복구한다. 즉 DNA가 손상돼서 생기는 게 질병이거든요. 산화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 같으면 건강기능식품은 그죠? 그런 복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손상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5%나 짧아진다는 거예요. 똥을 해야 되거든요. 똥
동그란 게 정상적인 DNA인데 이게 점점 산화되어 가면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하이 데미지라 그래서 점점 손상된 DNA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질병으로 점점 가게 되죠.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몸이 산화돼요. 산화. 즉 늙어간다. 세포가 손상되는 걸 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화를 막아주는 게 바로 우리가 식물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합성으로 만들어진 거 말고 식물 속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그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그걸 실험으로 제가 보여줄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몸이 스트레스 받기 전에는 깨끗한 상태예요. 근데 꼬리가 나온 것처럼 세포가 딱 손상이 돼요. 그게 이게 산화된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새까만 상태가 아까 이 사진에 보이죠? 그 꼬리가 길게 DNA가 손상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타민C 보충제를 잘랐어요. 아세르라로 된 거. 이렇게 갈아서 먹어볼게요. 짠! 이렇게 깨끗하게 오염된 혈액을 정화시키거든요. 여기도 뭐 다시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속에 비타민C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깨끗하게 DNA는 타고나는 것이다. 아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타고난 DNA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포의 중심이자 우리 몸의 건강 씨앗 DNA. 그러나 우리 주변엔 DNA를 손상시키는 적들이 많습니다. 나쁜 식습관,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스트레스, 흡연, 불규칙한 수면, 또한 심해지는 미세먼지, 강해진 자외선, 새집중후군 유발물질까지 이런 환경과 습관이 만들어낸 유해산소가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고맙게도 우리 몸엔 있습니다. DNA를 보호하는 놀라운 힘. DNA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아진 만큼 DNA를 보호하는 힘은 더 강해져야겠죠.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DNA를 보호하는 힘을 강하게 만드는 채소, 과일 속 식물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놓치지 말아야죠. 타고난 건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DNA부터 챙기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통풍 환자들, 그죠?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통풍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뼈가 불룩불룩하게 다 변형이 되는데 뼈를 녹인대요. 구멍도 내고. 이렇게 보면 아킬레스건도 망가버리고 이렇게 골밀환이라 해서 뼈를 이렇게 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피 속의 산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먹여주게 되면 요산도 치료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활 속의 독, 그러니까 바람의 주요 원인의 75%나 차지한다는 화장품이나 욕실용품이나 뭐 치약이나 샴푸나 세제 같은 것들, 그런 생필품들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지만 그 속에 있는 계면활성제 때문에 이렇게 세포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성염색체를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물상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검색해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때 그 게스트가 김미화 씨였는가 봐요. 그래서 김미화 씨가 먹은 주방세제가 이렇게 깨끗이 헹궈지지 않고 남은 게 1년에 먹는 게 소주잔 2개 정도 되기 때문에 50 가까이 넣은 사람은 얼마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거의 약 6리터.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먹는다 치면 진짜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네, 이렇게 이혜정 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아요, 그죠? 생필품은 그냥 단순히
몸에 안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 몸에 계속 축적돼서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산화거든요. 산화. 그래서 고혈압, 당뇨를 유발시키고 또 살이 찌게 하고 붓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3대까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갈수록 이런 생필품의 독이 더 쌓이겠죠. 그래서 지금 하천에 물고기가 중성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아기가 여자아기로 이런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근데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 주방 세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독소가 쌓여 있다는 거. 나처럼 내가 세제 헹굼력 실험한 거. 이렇게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렇게 세제가 몸에 남으면 애들 몸에 이렇게 블럭블럭 올라오는 게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고생하거든요. 이런 면역계부터 시작해서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호르몬계 교란도 가지고 오고요. 아까 바람의 원인도 된다 했잖아요. 그죠? 옥시 사태처럼 이렇게 그때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세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간장이라든지 식재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약인데요. 약. 우리가 이제 아프면 통증 때문에 약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아파지기 전에 몸을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영양을 보충해서. 그래서 보통 항암제라든지 이런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통증은 내려주지만 몸에 있는 균형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이게 합성으로 만든 화학 약품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원가가 약 96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경우지만 이제 소비자에게 팔릴 때는 환자에게 팔릴 때는 126만 원에 팔려요. 그러니까 몇 배냐면은 1200배가 넘는 가격으로 부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가로 어떻게 몸에 그죠? 회복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현대의학에서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관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놓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에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이랑 운동 부족, 영양소 결핍 그죠? 그러니까 산화돼도 몸을 정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계속 공격받아서 아까 그 DNA가 깨진 것처럼 그게 계속 깨지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화학 물질에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채소랑 과일을 먹잖아요. 근데 안 먹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그치만 근데 농사 짓는 데 가보면 그 사과를 뭘로 키워요? 비료 줘서 키우잖아요. 매년마다 그 땅에서 과일이 나는데 땅속 깊은데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 비료를 먹고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빨갛게 이렇게 사과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질소거든요. 그거는 생로병사의 비밀 TV에도 나와서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료를 그냥 과일의 모양으로 우리가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염된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바꿔야 이 환경을 바꾸라고 환자들한테 말해주는 게 올바른 정보라는 거죠. 정말 그 환자를 건강하게 해주는. 근데 아프면 무조건 오면 아픔을 못 느끼게 해주는 약을 계속 처방하는데 그게 몸을 엄청나게 손상시키고 산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이 좀 지방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키우고 그 지방은 사실은 독소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면 그 지방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 알만 먹으면 살이 쪽 빠지니 그건 진짜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실제로 그 조환경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에도 닥터조로 검색하면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직 의사가, 미국 의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믿을 만한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때마다 정기검진을 해야 한다는 이 정기검진을 해야 한다는 게 의식 있는 현대인이라는 거는 착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병원에 갈 일 없이 몸을 돌보고 미리 건강하게 영양을 채우고 운동을 하고 하는 그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 약물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는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절대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영양을 결핍되지 않도록 잘 챙기는 이게 가장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닌 게 얼마나 좋아요.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아까? 바로 항산화 영양소를 먹는 것. 그죠? 건강한 식재료나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으로 영양소를 차곡차곡 채우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죠? 동그란 게 정상적인 DNA인데 이게 점점 산화되어 가면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하이 데미지라 그래서 점점 손상된 DNA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질병으로 점점 가게 되죠. 이게 모든 노화와 질병의 한 95%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산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염증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TV에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 염증이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염증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질병이 되고 뭐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게 계속 그래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항산화 영양소가 뭘 막아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산화를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계속 만성적인 질병이 계속 된다는 거는 이 산화부터 막아야, 산화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영양소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는 이거는 확실한 정보거든요. 이건 모든 의학책에서 말하는 거고요. 모든 의학책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잡아주는 게 이게 산화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부터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이거를 꼭 이 엄청난 정보. 그래서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때문에 아픈지 뭘 먹었는지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과 신뢰가 쌓이고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보가 나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죠? 하나는 건강하게 바꾸겠죠. 그리고 진짜, 그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경제적으로도
부자, 즉 경제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물이에요, 물.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요. 여기 이 책에 보면 뭐 디톡스든 다이어트 그리고 온갖 질병은 물의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준이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죠? 그 약을 따를 때 물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보통 뭐 가정이나 식당에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정수기는 이렇게 역삼투압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역삼투압 정수기나 아니면 역삼투압 방식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수기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정수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 아니면 역삼투압 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나는 제일 많이 와닿더라고요. 고수의 비법 한금알에서 나온 한 모금의 기적이라는 내용인데 이걸 발췌한 걸 보면요. 죽은 물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이 정수기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도로 환자가 돼버린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산성화시켜서 몸을 암이 발생하기 좋은 그런 몸으로 만든다. 면역이 떨어지는 몸으로 만든다. 여기 보면 일정한 산도, 그죠? pH 7.4에서 몸 안에는 알칼리성이어야 되는데 물이 70%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성화된 물을 먹게 되면 몸이 어떻게 해요? 산성화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죽어요. 뭐 장기들이 정지돼 버려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갑상선에서는 이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파골세포를 내보내가지고 뼈에서 깨서 미네랄들을 혈액에 흘러나오게 해가지고 이 알칼리성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혹사당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질병들이 지금 막 급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암 발병률도 올라가고요. 이거 역삼투압 방식의 물은 산성비보다 더 나쁘다고. 뇌졸중, 암두배, 심장병 3배, 그죠? 그래서 디스커버리에서 순수한 물은 바로 뭐라고요?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책의 내용을 대충만 보여드리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역삼투압 정수기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수기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혈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성화시킨다고. 아까 망가진 DNA 생각나죠? 그런 DNA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게 바로 물인 거예요. 물이 먹으면 바로 소화돼서 흡수되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길게는 뭐 28일 거의 한 달 가까이 몸에 머무르거든요. 그러면 산성화된 물은 계속 몸속에서 몸을 산성화시키는 거죠. 피를 걸쭉하게 하고 암이나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계속 괴롭히거든요. 이렇게 사진 보이죠, 그죠? 이게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게 되면 혈액이 이렇게 응겨요.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여기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검색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물을 먹고 안 먹고 역삼투압 정수기를 먹고 찍고 미네랄 들어있는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찍은 혈액의 모양이 적혈구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혈액이 엉기면 뭐 어떻게 됐다고 뭐 산성화되면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암을 발생시킨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죠. 암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아까 말했던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당뇨병이죠. 이 크롬,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속에 있는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게 없어지면서 당뇨병 환자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갱년기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을 악화시키고 굉장히
경제적 손실도 많고 몸도 굉장히 많이 망가진다는 거죠. 여기 있죠? 산성수가 암세포를 키운다. 근데 이 TV 방영될 때요. 정말 그러면 이 중요한 미네랄이 살아있고 몸에 나쁜 것들은 다 걸러주는 그런 정수기가 국내에 한 개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암에 이어 이스프링 정수기는 역삼투압 방식이 아닌 압축 활성탄 방식의 정수기다. 한 개가 있다는데 그게 아메이였던 거예요. 아메이 정수기, 이스프링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정수기 사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물이 중요한데 그 몸에 좋은 물을 만들어내는 정수기가 아메밖에 없어서 그 정보를 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몸에 물이 아니라 독인, 그저 죽은 물이 그래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막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반드시 압축 활성탄으로 깨끗하게 걸러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환경 호르몬부터 신종 유해 물질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약이나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환경이 오염되면서 생기는 엄청난 그런 발암물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다 걸러주는 게 이 스프링이라고 이게 NSF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인정받는 2개 이상 인정받은 우리나라 정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럼 80%가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고 정부도 그렇게 유통되게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우리나라 7, 80%의 인구면 5천만을 잡아도 도대체 얼마예요? 그죠? 572. 572 얼마지? 3,500만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게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옛날에 전쟁 있을 때 세균전이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못지않은 물이 아니라 독 같은 거를 우리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 진짜 한 번씩 이렇게 막 피부 질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수기 물 계속 집에서 먹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놀러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정말 막 마음이 막 심장이 진짜 답답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물이 꼭 걸러 먹어야 되는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하천의 붕어들 있잖아요. 이게 중성화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물고기 씨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속에 그만큼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뭐 피임약 같은 그런 의약품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이 그거 물고기도 중성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 물을 먹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식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불임률이나 난임이 옛날보다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조그만 책에도 이렇게 보면 반대로 세포를 산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노화를 앞당겨서 암, 고혈압, 동맥경화 등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미네랄 중에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 미네랄 없는 그런 죽은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죽기도 해요. 심장도 어차피 근육이잖아요. 그럼 칼슘으로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 마그네슘 있어야 되는데 그 미네랄이 없으면 심장이 펴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물이 뭐라고요? 순수한 물,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물이 정말 위험한 물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미네랄은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여기 돼 있죠? 미네랄이 없는 물은 독이다. 진짜 있잖아요. 비소 같은 독만 독이 아니고 물도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 말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일단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즉 질병에 극도로 취약하게 되고 질병과 싸울 힘을 잃게 된다. 면역이 떨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몸이 계속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진 것도 다 물 때문이에요. 물이 우리 몸의 70%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물이 내 몸을 살린다고. 그래서 제가 물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요. 물의 생리 기능에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도 시키고, 또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서 체온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또 나쁜 물질을 내보내기도 하고, 영양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또 배설과 정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모자라거나 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면, 미네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몸 안은 알칼리잖아요. 근데 미네랄이 없는 그 알칼리 산성을 조절하는 게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게 되면 몸이 계속 산성화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강에 사는 물고기를 바다에다 넣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학폭을 당하는 것처럼 몸이 계속 두드려 맞는 거죠. 상처를 계속 받는 거죠. 24시간 내내. 그 물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물이 나빠졌을 때는 장기가 바로 병들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시상하부, 내하수체, 그 다음에 심장, 그리고 뒤편이네. 잠시만요. 바로 이제 이런 첫 번째가 암이고요. 그 다음에 비염, 축농증, 이게 물 때문이고, 그 다음에 간, 소화기 질환, 갑상선 질환. 갑상선은 이렇게 물을 관할하는 장기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산성도가 맞지 않으면 뭘 하냐면은 뼈를 깨가지고 체내 산성도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담석정 신장에 돌 생기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깼는데 피의 산성도만 맞추고 나머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석회화되면서 돌이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당뇨병. 당뇨병도 물과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심장질환, 고혈압, 저혈압, 관절염, 골다공증. 아까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골다공증,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눈질환, 신경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암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한 명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경제가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나 똑같아요. 일반 정수기 물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스프링 우리 집 정수기 물을 부어볼게요. 요거는 pH용의 산성도를 알려주는 테스트 시약입니다. 차이 보여요? 차이? Epidemiological study in human history. It's irrefutable. We have linked sustained exposure to C8 to 6 categories of serious illness. Kidney cancer, testicular cancer, thyroid disease, preeclampsia, high cholesterol, ulcerative colitis. 3,535 people in the class already have these diseases. Many more will develop them. Thanks to you, the entire class will be monitored, and those who get sick can seek restitution. You did a good thing here, Mr. Blatt. You did good. Thank you. 부자들의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옥으로 만들어진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빅터 유고가 했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으면 네가 바로 그 호구다. 저런. DP라는 드라마, 이 소개해주는 여러 가지 유튜브가 있는데, 이 어퍼컷 튜브, 여기서 발췌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공감이 갔던 장면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초반에 나오는 네모만 바닥에 살수를 하는 장면이죠. 일반인이 생각했을 땐 가습기 얼마나 한다고 저러고 있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군대는 가습기보다 인건비가 싼 거죠. 공짜로 매일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병사가 있는데 가습기 따윈 사치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좋아졌다, 다 옛날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대가 변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양보했을 뿐, 만약 시대가 그대로였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았겠죠. 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얻는 게 있고, 변화가 있는 사회라면 그들이 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다쳐야 하는 걸까요? 드라마를 본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석궁과 같은 기억이 떠오른 분도 계실 거고, 방관했던 기억이 떠오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황병장 같은 입장이었던 분들, 지금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어쩌면 이 드라마의 쿠키 영상은 바로 당신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뭐라도 해야지. 저는 처음에 이 리뷰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내용이 여기 끝에 부분에 그들은 시대가 변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양보했을 뿐, 시대가 변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았겠죠. 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얻는 게 있고 해서, 희생이 되고 그 오기스타트처럼 누가 죽고 그렇게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문제가 다 드러나면 그때 기업은 조금씩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희생당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내가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내 친구가 그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서 읽게 된 책인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면역을 회복하면 갑상선도 나을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 많이 치료했어요, 이 의사분이. 그런데, 이제, 가장 면역에 첫째 되는 것은, 이제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 그런 생필품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약 있잖아요, 약, 이거 호르몬제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여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야겠네. 보면, 원래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갑상선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 자꾸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처음에 밥을 떠먹여주면, 엄마가 어릴 때 떠먹여주잖아요. 근데 크면 자기 스스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커도 엄마가 계속 먹여주면 그 애는 영원히 밥을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갑상선의 기능이 정지돼 버린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들을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되고 이러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혈액은 문제가 생겨서 빈혈이라든지 백혈구 감소, 이 백혈구가 면역세포잖아요, 그죠? 감소증이 생기고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질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염과 항달, 신염, 신장 신염, 그리고 피부에 두드러기, 가려움증, 탈모, 또 피부 결손증, 관절통, 근육통, 두통, 어지러움, 감각 이상, 신경염, 무기력증, 구역질, 구토, 더부룩함, 미각 이상, 드물게 췌장염도 되고요. 혈관염, 저혈당증, 부종, 발열, 혈관염, 감각 이상,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산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산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800여 가지가 된대요. 뭐 소화도 있고, 뭐 면역을 돕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갑상선도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유산균들이 하는 일이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소화와 면역이 특히 중요하다. 유산균은 일단 나쁜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섬유질을 소화시켜서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유익한 지방산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 비활성형인 T4를 활성형인 T3, 그러니까 호르몬이 제대로 역할을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T4라고 해요. T4. 근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T3거든요. 근데 유산균을 잘 챙겨 먹게 되면 이 T3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3를 바꿔주기 때문에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이 치유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로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주는 아니었고요. 그거는 또 유산균 이런 거는 또 다음에 시간 되면 다룰 건데 오늘은 일단 이 생명을 위한 영양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이거든요. 근데 이 미네랄이 물속에 있는 게 가장 흡수가 빨리 된다 했잖아요. 봐봐요. 해독 프로그램, 그러니까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미네랄과 비타민, 아미노산,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 등의 영양물질이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면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의 보충은 해독 기능을 어떻게 한다고요? 활발하게 한다. 즉 생명의 유지하게 하는 그 기능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먹었을 때 뭐 불순물을 제거한다든지 뭐 피부가 촉촉해진다든지 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물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물속 안에 있는 이 미네랄, 이게 몸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싹 걸러버렸다는 거는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물도 마시고, 그죠? 그래서 물, 음식 이런 걸 먹고 생명을 이렇게 건강하게, 그죠?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목적, 그죠? 건강이라는 이 목적을 두고 우리가 물이나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포가 재생되고 또 혈액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미네랄 이렇게 한대요. 뭐 당연히 이제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나 이런 영양들도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핵심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조 영양소라고 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그죠? 소화 흡수가 돼서 세포가 되잖아요. 그죠? 이 목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하는 기능이 미네랄에 있는데 이걸 없앴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결국은 뭐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나빠지는 산성화된 물을 만들어 놓고는 TV에서는 물을 많이 먹어라 하잖아요. 2리터씩 먹어라. 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에 역삼투압 정수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정수기 물로 어떻게 하겠어요? 2리터씩 먹는다고요. 그러면 돈을 주고 한 달에 이렇게 필터 값을 돈을 주고 갈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잖아요. 그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도로 1로 계속 죽음으로.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아메이는 이 미네랄이 살아있는 정수기를 만들 수 있었나?
이건 있잖아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목적의 차이. 아메이는 연예인을 쓰지 않아요. 우리 소비자가 광고와 유통을 해줘요. 그래서 소비자와 회사는, 아메이는 생필품 제조회사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우리 소비자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반반 딱 파트너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회사는 광고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연예인한테 광고를 하질 않으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회사가 살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오래 살고 최대한 행복하면서 건강해야 또 먹고 소개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없는 기업들은 왜 없을까요? 목적이 우리의 건강이 아니니까요. 뭘까요? 돈이겠죠. 근데 슬픈 건 우리가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는 게 20에서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만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껍데기만 바꾸고 모델만 바꾸고 이 물이 독 자체인데 이 필터 자체는 안 바꾸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필품도 아까 DP에서 말했는 그런 그 고질적인 문제, 그죠? 정말 그 일이 우리 생필품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델 써서 예뻐 보이게 만들고 이렇게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고통을 받고 알 수 없는 원인도 모르고 당뇨에, 갑상선 질환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서 국민들이 빅빅빅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믿고 시간을 줬잖아요. 그죠? 30년 동안 자기들이 벌어놓은 그 막대한 수익에서 단 몇 퍼센트라도 이 필터를 만드는데 투자하고 우리를 좀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죠? 소비자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나요? 그죠? 유산균인데, 아까 유산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한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한 거. 이거는 먹어나 마나 한 거예요. 돈만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균을 먹는 목적은요, 맛있으라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좋다니까 먹는 거 아니거든요.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 속에는 이렇게 15, 70 이렇게 있어요. 이게 15, 70, 15 이게 뭐냐면 이게 유익균, 이게 중간균, 이게 유해균이에요. 이게 장 속의 균형이거든요. 여기에 면역의 70%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유익균이 많아지면 일로 와서 붙고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일로 가서 붙어요. 근데 일로 가서 붙으면 어떻게 돼버리냐. 15대 85. 그럼 이거 점점 면적이 줄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다 유해균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장 속에 있는 이 유해균들이 뭘 하냐면 장 점막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혈액으로 음식물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가 염증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면역의 70%가 장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산균이 들어가서 이 앞에를 딱 코팅해가지고 구멍난 장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들아, 아무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암의 유산균이거든요. 얘만 살아서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하러 돈 주고 먹는 거예요? 진짜 기업도 너무하죠? 근데 광고는 있잖아요. 피부 좋고 예쁜 연예인들 써서 나쁜 생필품을 쓴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 영상처럼요. 자기 몸을 폭력을 당하는 거와 똑같은 거 같아요. 나에게는 큰 비밀이 있다. 언니 얘기를 해볼게. 언니뿐 아니라 우리도 다 양치질하고 샴푸하고 뭐 빨래하고 하잖아. 그러면 이 생활하는데 쓰는 걸 생필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언니가 쓰는 이 생필품이 있잖아. 언니가 생각하기에는 평균이라고 생각하세요. 평균? 잘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면 17대 1로 반박심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나는 똑바른 선택이라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 잘못했다 하면 그럼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 감정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애초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생필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 일상적인 생필품의 수준이 평균쯤 될 거다. 다 이렇게 이거 쓰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오은영 박사가 말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필품 회사들을 믿고 우리나라를 믿고 우리나라 경제를 믿고 기업을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상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어디였냐면 여기 만약에 수준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평균 여기를 정상으로 볼 때 그죠? 이럴 수 있겠죠? 아주 비싼 쓰레기 그리고 싸고 쓰레기 또 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쓰레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정상적인 거 고퀄리티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근데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거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엄마가 담는 김치 알죠? 직접 농사 지어서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양념도 농사 지어서 만든 것들 그런 걸 정상적으로 친다면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못 미치는 이쯤쯤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쯤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한 8, 90%는 이 쓰레기 안에 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백설공주의 독사가처럼 아까 말했는 것처럼 언니 그 백설공주의 독사가는 독이에요? 사과예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사과를 좋아해서 먹게 되면 그만큼 잃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독이라는 거는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든다 언니 있잖아. 노아 나이가 든다 해서 무조건 아픈 걸까요? 입꼬르? 아니에요. 내가 사진 몇 개 보여줄게요. 이거 누구게요? 네, 저예요. 4년 전에 모습인데 그때는 좀 많이 통통했죠? 많이 통통했는데 보기보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무릎도 아팠고 척추도 아파갖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암구 건조증에다가 아토피도 조금 있었고요. 림프 쪽에요. 자주 이렇게 가려움증이 오돌오돌하게 올라왔었고 그리고 비염도 심했었고 불면증에다가 또 사진 찍으면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와서 처짐 현상도 있었어요. 이렇게 눈 밑으로 이렇게 그죠? 처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세로주름도 많이 생겼었고 또 심장도 안 좋았었고 완전
종합병원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올여름이거든요. 21 여름. 근데 몸의 모양도 변했지만, 근육이 많아져서 몸의 모양도 변했지만 더 건강해지고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노화는 곧 질병은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더 건강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내가 팔로우하고 인스타그램에 이분이 한 4년, 5년 전 피부 디톡스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훨씬 젊어졌죠. 피부도 좋아지고, 그죠? 또 있거든요. 이게 초상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이 그러면 생필품 하나쯤 우리가 그래, 수준 낮는 거 좀, 손해보고 쓴다 하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생필품의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사는 스타일 자체가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어떤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이렇게 점점 밑으로 꺼지는 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위로 쌓여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건강이에요. 내 몸이 제일 큰 자산. 내가 뭐가 있어야 뭐든지 할 거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자신감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필품들이 이거를 깎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니가 생각하기에 100살까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득이 없다. 이래 치면 우리는 삶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도, 그런 것들이 다 주는데, 이것들이 바로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패러다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니가 만약에 부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지 않다. 내가 이 세월이, 사람이 가장 확실한 거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앞으로 10년 후에 딱 내가 10살이 더 먹는다는 건 절대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에 내가 더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어디에 있냐면 이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가난해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의 시작은 바로 건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해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든가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가망성이 자꾸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아토피처럼 불치병이라는 것 자체는 그죠? 이런 독이 되는 어떤 것들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몸이 손상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 병이 낫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던 생필품 기업의 마케팅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의 수준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죠? 몸을 점점 나빠지게 하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이거를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정상 수준에 있는 생필품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일까? 이건 제 말이 아니거든요. 정크푸드라는 말 들어봤죠? 정크. 그 정크가 쓰레기라는 뜻이죠. 이 생필품이 독사가가 아니, 그죠? 정말 사과처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생필품을 써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게,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치약이 있고, 샴푸가 있고, 세제가 있다는 건 진짜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의 더 대박 정보는 뭐냐면요.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환경에도 안전하고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그래서 가성비, 가심비, 쩌는
이런 생필품들을 있잖아요. 아메리에서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치약 쓰고 건강해지고, 치약 쓰고 공짜로 쓰고, 또 그거 이상의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돈을 만드는 자산을 만들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이야기 해줄게요. 언니, 자산 이야기 내가 계속 했잖아요. 자산이라는 거는 돈자 나타산해서 돈을 낳는 거, 그러니까 빌딩 같은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온라인 안에도 우리가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나이가요, 평균 수명이 120세래요. 그럼 언니가 최소로 잡아서 46세라 해도, 그죠? 내가 45쓰니까, 그죠? 46세라 해도 50 잡고, 그럼 얼마나 남은 거예요? 50, 60, 70, 80, 90, 100, 110, 12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거의 7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잖아요. 그럼 100세가 될 때까지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그런 자산이 있으세요? 그러면 없다면 우리의 노후는 좀 가난하고 아프고 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게 나중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제가요, 이 자산을 만드는 방법 중에요, 언니는 anyway money 또는 스텔스 자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자산은 자산인데 자산으로 보는 사람 눈에는 자산으로 보이고 볼 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anyway는 맨날 쓰는 것이 그게 만약에 내게 소득이 되면 이게 엄청난 돈이다, 엄청난 자산이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생활 필수품이에요.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린스. 우리 맨날 쓰는 거잖아요. 특히 여기 휴지, 또 화장품들, 그죠? 화장품들. 그리고 세제, 주방세제, 청소세제, 뭐 빨래세제, 방향제, 그리고 커피, 또 식용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죠, 그죠? 첫째는 뭐예요? 안 쓰면 안 돼요. 왜요? 추워져요. 그죠? 더러워지고. 그래서 아프죠. 애들 손 안 씻고 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고, 두 번째는 매일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매일 반복해서 하루에 3번, 1번 이렇게 쓰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때가 되면. 그죠?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써요? 평생. 자, 평생 써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죠? 봐봐, 언니야. 4인 가족, 언니 식구들, 맞죠? 생각해보면, 그죠? 4인 가족이면, 여기는 뭐, 김도,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근데 생필품비로 나가는, 소비되는 돈이 약 5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이 10년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6천만원이에요, 6천만원. 그러니까 웬만한 가전보다 생필품에 드는 돈이 더 많은데 우리가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한 개당 가격은 저렴하니까 이만큼 지출되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이 돼버리면 만약에 70년, 앞으로 70년이면 얼마예요? 10년에 6천만 원이니까 4억 2천이죠. 그죠? 4억 2천. 언니야, 내가 이 4억 2천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 크게 뜨고 잘 봐봐요. 사람이 언니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된대. 언니는 뭐 좋아해? 나는 쇼핑을 좋아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 특히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커피 냄새 맡으면서
또 단골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마음 맞는 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참 좋지. 이거를 뭐 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궁금하지 언니? 간단해요. 뭐냐면 여기 소비를 바꾸어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을 해도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해도 돈을 주는 마트로 바꾸면 되는 거죠. 쉽죠?